학교와 학교장의 거꾸로 지구학교 7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운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대폭발 우주론의 한계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주의 지평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우주의 지평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주 배경 복사가 모든 방향에서 지금 균일하게 분포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주는 처음에 한 점에서 생기고 시작하자마자 광속으로 서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주가 되었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광속으로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든 곳에 같은 물질이 균일하게 분포할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끝과 이 끝은 서로 만난 적이 없거든요. 처음 폭발하자마자부터 반대로 갔으니까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똑같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때 이 끝, 여기를 바로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주의 지평선 같은 경우에는 광속에다가 우주의 나이를 곱한 거리예요. 시간 곱하기 속력이 거리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었는데 이거를 대폭발 우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주의 편평성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우주의 끝이 거의 지금 평탄하다고 보고 있어요. 아주 우주의 끝은 이렇게 평탄한 우주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우주론의 끝부분쯤에서 배우겠지만 초기의 우주의 밀도라는 게 있는데요. 초기의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라는 것과 동일해야만 우주가 평평할 수가 있습니다. 평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 이걸 설명을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자기 홀극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자석은 N극과 S극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죠. 이거를 N극과 S극을 반으로 쪼개도 또다시 N극과 S극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자기 홀극이라는 거는 N극 혼자, S극 혼자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홀극인데 대폭발 우주론의 이론상 이 자기 홀극이 많이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N극과 S극이 많이 존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발견한 게 없어요. 자기 홀극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대폭발 우주론의 이론이 뭔가 맞지 않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남자 친구들은 이제 2년 정도 있으면 군대 가야 되죠. 선생님은 육군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폭발 우주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급팽창 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대폭발 우주론은 우주가 폭발한 후에 동일한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확장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허블 법칙을 근거로 해서 등속적인 팽창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급팽창 이론은 대폭발이 시작된 후에 우주는 갑자기 그냥 한순간에 확 커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한순간 확 커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등속으로 천천히 팽창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급팽창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대략 우주가 탄생하고 나서 10의 마이너스 3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34승초 사이에 아주 급격히 팽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여기 옆에서 보다시피 기존의 모형에서는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확장됐다고 말을 하는데 급팽창 이론에서는 갑자기 확 커지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급팽창 우주론으로 기존의 대폭발 우주론의 한계점들을 해결할 수 있었겠죠? 그 첫 번째로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는데, 자,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자, 그림에서 보다시피 급팽창 이전의 우주는 아주 크기가 작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주의 크기가 작은 시절에는 이 안에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서로 섞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우주가 갑자기 급팽창을 하는데, 문제는 우주의 지평선, 즉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광속에다가 우주의 나이를 곱한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에 따라서 광속을 곱한 우주의 지평선,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점은 지평선까지겠죠. 광속보다 빠른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주의 지평선까지인데, 문제는 우주는 급팽창을 해서 실제 그 우주의 크기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주의 지평선보다 더 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정리를 해보면은 급팽창 이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매우 작았어요. 매우 작기 때문에 밀도가 균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저것 섞여서. 그런데 이 이후에 급팽창 과정에서 공간의 팽창 속도가
광속보다 빨랐다라는 것이죠. 빛의 속도보다 빨랐기 때문에 현재는 균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어떻게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 이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없으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리적으로 공간이라는 것은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편평성 문제도 해결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게 되느냐? 자,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굴곡져 있으나 이 개미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아주 평지예요. 즉, 우주가 동그란 것 같지만 급팽창을 해서 완전히 이렇게 확 커지면 요 일부분을 봤을 때는 평탄해 보인다는 거죠. 즉, 급팽창에 의해서 여기가 평탄해 보일 수밖에 없네.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자기호흡 문제인데요. 자기호흡 문제 어떻게 해결했느냐? 우리가 자기호흡을 못 발견한다 그랬죠. 하지만 빅뱅 우주론대로 하면 자기호흡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우주의 지평선,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지평선 너머에 공간이 너무나도 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해서 존재하는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평선 밖의 공간, 이곳에 자기 홀극이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길 못 보니까 발견을 못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바.